네, 두 번째 주제, 이미지 인식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이제 딥러닝의 등장과 함께 급속도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각지능이라고 하는 이미지 인식 분야에 있어가지고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는 페이페이 교수의 이 업적이 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페이페이 교수가 이렇게 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강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뒤에 이미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고양이인지 개인지 이런 거 판별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페이페이 교수는 스탠포드의 이 비전 랩이라고 하는 비전 랩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76년 중국에서 출생을 했고 16세에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이제 교육을 받았고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티벳에 가서 중의학을 연구를 해요. 그렇게 한 3년 정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인공지능 연구를 시작을 하는데 2000년대에 인공지능 분야를 선택을 한다는 건 이제 깊이 연구 대상이었어요. 아까도 이제 우리가 연결주의의 겨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당히 연구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페이페이 교수가 2006년 제프리 힌턴 교수의 딥러닝 발표에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9년에 이미지넷 대회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이미지넷 대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CNN 알고리즘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미지를 인식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빠르게 발전하는 그러한 이제 계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페이페이 교수는 이제 이미지 분류 알고리즘 성능 향상을 위한 테스트장 이미지넷 대회라고 하는 이 좌측에 이제 보면은 그 포스터가 있죠. 이러한 테스트장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넷 프로젝트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인간의 이미지 인식 과정에서 영감을 얻어서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를 봤을 때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도 뭐 실루엣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알아보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알아본 게 틀렸고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시각지능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구나. 이걸 한번 딥러닝 가지고 이걸 구현하는 대회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크라우드 소싱을 합니다. 크라우드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들을 긁어 모아서 거기에다가 레이블링을 해요. 그래서 사진이 하나가 구하게 되면 거기에 뭐 사람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데다가 레이블링을 하죠. 라벨링이라고 하는데 아노테이션 이렇게 하는데 바운딩 박스를 쳐서 여기는 사람, 여기는 버스 이렇게 답을 알려주는 거를 이제 라벨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한 100만 장 정도의 데이터를 모아서 한 장당 한 2.5개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라벨링을 하는데 비용이 6개월 정도 하는데 한 15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페이페이 교수는 본인이 스탠포드에서 나오는 아마 자금 가지고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세탁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들도 전부 다 이 이미지넷 대회를 여는데 다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를 해요.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이미지넷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았겠죠. 그렇게 해서 대중한테 개방을 해서 그걸로 대회를 열어요. 그 대회가 뭐냐면 ILSVRC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비주얼 리코그니션 챌린지라고 하는 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2010년에 NEC의 UIUC라고 하는 모델, 또 2011년에 X레이스라고 하는 모델이 이렇게 우승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오류, 에러율, 이제 예를 들어서 100장의 사전에서 뭐 고양이인데 개로 이렇게 잘못 이렇게 인식하는 게 28%였어요. 2010년에. 그 1년 동안 열심히 알고리즘을 개선해서 나왔는데 26%예요. 2% 줄었잖아요. 그런데 2012년에 알렉스넷이라는 게 나옵니다. 알렉스넷이 뭐냐면 알렉스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제프리 힌턴 교수의 제자예요. 제자인데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CNN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최초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에러율을 10%를 다운시켜서 에러율이 16%에 도달을 하게 돼요. 정말 대단한 발전이죠. 이때부터 그 전까지는 기호주의, 엑스레이스 이런 건 다 기호주의, 심볼릭 인공지능이었어요. 알렉스 넷이 나오면서부터 12년, 13년 제데프넷, 14년 구글넷, VGG넷, 15년 레스넷, 16년 구글넷 버전 4, 17년 세넷, 전부 넷이죠. 연결주의 인공지능이 이제 전부 다 우승을 하는 그렇게 시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13년에 4% 줄어들어서 12%, 또 2014년에 5% 줄어들어서 17%. 그러다가 2015년에 레스넷이 나오는데 3.6%예요. 경이롭습니다. 사람이 오류율, 에러율이 100장의 사진 중에서 5장을 잘못 본다고 해요. 5%. 그런데 레스넷이 3.6%가 되고 구글넷은 3%, 또 0.6% 줄었죠. 또 세넷은 2.3%, 0.7% 줄었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 대회예요. 2017년. 왜냐하냐? 인간의 능력을 이렇게 뛰어넘어버리고 크게 진전이 없다. 그러면 이 대회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이 대회를 그만하게 됩니다. 어쨌든 정말 대단한 이런 발전을 이루고 201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는 사람의 능력을 초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VGG넷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VGG넷이 2014년에 7% 2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글 르넷이나 이런 것들은 필터를 한 16, 7개? 아마 그 정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VGG넷은 단 3개의 필터만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성능을 나타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VGG넷이 우승을 했던 것은 좀 단순한 구조, 레이어를 굉장히 많이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필터를 3개밖에 쓰지 않았다. 이런 거.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딥러닝 모델들의 층이 깊어질수록 층이 깊어졌다라는 얘기는 레이어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위쪽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렇게 이제 히든 레이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실증한 그런 모델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딥러닝 모델 설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표준을 제시한 그런 걸로 보고 있고,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전이학습이에요.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 전이학습의 성공 사례로, 최초의 성공 사례로 이렇게 보여진다 해서 VGG넷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도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비전의 발전의 주요 요인을 보면 딥러닝 알고리즘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데이터 양이 증가되고, 우리 구글에서 어떤 이미지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나오잖아요. 또 GPU가 발전해 있죠. 고성능 GPU로 복잡한 연산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CNN의 그 진화와 미래를 보게 되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CNN이 주도적으로 앞으로도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특징을 잡아내서 그걸로 이미지를 판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또 구조 변경, CNN 구조를 변경해서 지속적인 성능 향상들을 가져오고 있고,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미래에는 더욱 정교한 이미지 인식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 이미 인간의, 아까 인공지능의 역사에서도 봤지만은 어떤 센서, 카메라도 센서죠. 일단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인간보다 더 정확하고 정교하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들이 이미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2012년에 알렉스넷이 처음으로 CNN을 들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렉스넷이 나오면서부터 딥러닝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또 AI의 실용화, 왓슨이라고 하는 뭐 의사도 있었고, 그거는 온톨로지 베이스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인체를 카테고리별로 쭉 정리를 해놓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또 구글의 고양이 얼굴 인식, 뭐 알파고 등 실제 응용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면서부터 딥러닝의 가능성, 또 파괴력, 또 성능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들을 갖게 되고 계속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딥러닝의 시대가 이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또 이제 빅데이터와 IoT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빅데이터는 그냥 데이터가 많은 걸 빅데이터라고 해요. 빅데이터라고 그래서 뭐가 크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가 많은 거를 그냥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IoT가
IoT는 뭐예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온도계, 습도계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지한다든가 뭐 많죠. 그런 것들을 다 인터넷에 연결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모으잖아요. 그렇게 모으면 그게 빅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빅데이터들을 이용해가지고 지금은 인공지능을 거기다 또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온도, 습도를 계속해서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쌓아놓고 실시간으로 뭐 시간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죠. 계속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이전 거에 만들어진 어제까지의 데이터와 오늘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시키는 방법,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전이 학습이라는 거예요. 트랜스퍼 러닝. 모델을 계속 최신의 모델로, 성능이 좋은 최신의 모델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결국은 목적이.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인간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온도가 예를 들어서 22도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온도가 23도에 가면 에어컨이 켜지고 21도에 가면 뭐 에어컨이 꺼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건 쉬운 방법인데 그것은 이미 인간이 23도 가면 덥다라고 느껴버리고 21도에 가면 춥다라고 느껴버리죠. 그래서 LSTM LSTM 모델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30분 뒤에 온도가 몇 도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미리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을 살짝 켰다가 추워지기 전에 에어컨을 먼저 끄는 그런 형태. 그런 것들을 이제 IoT와 AI가 이렇게 연동되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드웨어 발전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AI를 위한 특화된 하드웨어, GPU가 대표적인 거죠. 또 최근에는 메모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HBM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메모리를 수평으로 펼쳐놓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몇 층까지 쌓아 올리는 그러한 그 메모리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에 실제로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그 사이로 전선을 내보낸다고 그래요. 그렇게 층층이 쌓는 기술까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점점 더 그런 그 고도화된 그런 하드웨어들이 나옴으로써 이제는 AI가 인간을 능가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여기서 우리 이미지 분야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인간을 이미 능가했고 또 챗GPT라고 하는 LLM, 라지 랭귀지 모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언어 능력을 뛰어넘었고 또 그림을 그려주는 뭐 달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었죠. 전문가들이 그릴 수 있는 그림 수준들을 그려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들이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분야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오감을 떠나서 이제 비전 쪽은 눈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 분야를 좀 한번 특별히 다뤄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은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